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오늘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나날이 숫자가 늘어나네요. 그죠? 이 강의실이 꽉 차고 넘쳐서 옆에 복도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초창기에 14회, 15회 이럴 때는 있잖아요. 한 학원에 제가 다녔던 학원의 학생이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15분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원이 많았어요. 특강을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강의실은 350명이거든. 그 강의실이 그 층이 꽉 차고 위에 층, 복도까지 이렇게 꽉 찼어요. 그때 강의를 하면은 희열을 막 느낍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제가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 된 느낌, 조용필 빅쇼를 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러면 강의도 잘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앉아 있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꽉꽉꽉 채워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교과서 204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204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 신청주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사자 신청주의 이렇게 하면은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어요. 공동 신청. 그래서 자, 의무자와 권리자가 등기를 함께 하면 뭐다? 공동해요. 법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잘 돼야 돼요. 홀수가 있으면 짝수가 있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지. 맞죠? 네. 그럼 이수일이가 있으면 심순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법은 항상 의무자가 딱 있다면 권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와 권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면 공동입니다. 함께하면. 둘 중에 혼자 하는 게 단독이다. 이 말. 그럼 여기서 혼자는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리자 혼자 하면은 단독 신청,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신청.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원칙은 시험에 잘 안 내. 원칙은 항상 예외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예외 있죠. 그래서 단독 신청하는 예외는 많아요. 100개 정도 돼. 100개 정도 돼. 그런데 우리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거는 7개밖에 없다. 그럼 그 7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7개를 가지고 항상 법 안에 있는 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예시를 드러났다 일어났을 때 자 이렇게 되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럼 보존 등기 말소입니다. 말소. 보존 등기 말소예요. 그죠? 요래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입니다. 여기에서 회사 합병이 나와요. 회사 합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서다. 이런 거. 그럼 시험에 있죠. 절대 어렵게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7개가 있죠. 요 중에 4개 정도 쓰고 3개 정도 쓰고 한두 개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라. 그럼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단독이냐 공동이냐 일일이 다 찾아내야 되거든. 찾아내는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보세요.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락자,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계약은 공동신청이에요. 계약 아니면 단독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위에 거 5개 있죠. 그죠?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민법에
계약 파트를 조금 배워와야 되거든. 그 계약이 아니면은 단독.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자,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하죠. 그죠?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되죠. 그럼 자, 잠깐 해보세요. 갑, 을. 항상 요 그림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맞죠? 자, 해봅시다.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갑이 이 집을 을에게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만약에 토지라면은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자, 우리가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 둘, 셋, 이해됩니까? 자, 요게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 요게 요거지.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그럼 이거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전세 줬어요.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소유자가 갑이죠? 이게 소유권이에요. 그럼 이거는 갑구야죠, 갑구. 을에게 전세 줬죠? 그럼 이거는 무슨 구야입니까? 을. 그럼 이 그림만 딱 보면 있잖아요. 처음에 부동산에는 항상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와야지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럼 소유자가 있고 이건 매매가 되는 거지. 소유자가 있고 은행에 저당이 되는 거지. 소유자가 있고 전세가 들어가는 거지.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고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답합니다. 표제부입니다. 계약 하나도 없습니다.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네. 을구는 전세입니다. 지상권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전세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지상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저당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을구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갑구는 표제부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니라. 오케이?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표시죠. 그럼 부동산 표시는 잡읍시다. 소재, 지번, 지목. 그다음에 면적이 있어요. 건물의 명칭이 있어요. 건물의 번호가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지목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이 달라졌다면, 자, 정리합니다.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에 먼저 간다.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다, 허가의 관계입니다.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 면적이 달라졌다는 게 분할했다, 합병했답니다. 분할 합병을 하면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으로 먼저 간다, 구청에 가서 분할 합병 신청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 계약이다, 허가다, 허가. 구조죠. 우리 집이 1층 집이에요. 2층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단독 신청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소재 지번은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그러니까 시험에 등기법에는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보세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 100번지 요래 나오죠? 자, 요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소재가 달라진 것이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달라졌다면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중대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대장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 소유자가 신청한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그러니까 직군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문구예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동산자 딱 나오면 이유야 불문하고 전부 다 표제부에 하는 거거든. 갑골고는 권리가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게 권리예요, 권리. 이해했죠? 자, 그러면 부동산자 딱 들어가면 표제부다, 표제부다, 표제. 전부 다 단독 신청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볼 때, 을구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했거든. 전세, 저당,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전부 다 계약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갑구는 세모라.
세무라는 말은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럼 우리 해봅시다. 매매, 교환, 점료.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그건 공동신청이에요.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그건 단독신청이다. 이 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보존.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지. 그럼 새 집 짓고 점을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럼 요거를 이해를 해볼게요. 아니야, 상속은 너무 쉬운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이에요. 자식.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에게 상속 등기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소유권이 이래 넘어가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했다, 취득했다, 상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소유권을 상실했다, 취득했다, 취득.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상속이라는 말 자체 속에서는 아버지가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말은 의무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빨리 맞다, 안 맞다? 맞아. 자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혼자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이리 오세요. 이거 이해되면 하산해도 됩니다. 자, 갑은 자식이 3명이에요. 자식이 3명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3사람이 상속 등기로 왔습니다. 3사람이.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서 병, 정 3사람이 상속 등기 하죠? 맞죠? 네. 자, 단독이다, 공동이다. 자, 여기 보세요. 답을 보세요. 이 사람은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셋 다 무슨 자고? 권리다. 그럼 제가 왜 이 예를 드느냐면 단독과 공동은 머리 숫자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셋 다 무슨 자고? 권리자. 셋 다 권리자지. 맞아요? 네. 결론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얻을 수 있는 호칭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다. 이 3사람은 다 권리자. 이해했죠? 네. 그러면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맞죠? 네. 그럼 또 모르면 아세요.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단독입니다. 회사 합병은 그대로 글자를 받아가세요. 자, 이리로 오세요. 예를 들어서 종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어요. 신한은행.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은행입니다. 종은행. 그런데 종은행과 신한은행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민법제 187조를 가져옵니다. 187조. 186조는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187조는 법률의 규정입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래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요 회사 합병은 상속하고 똑같습니다. 회사 합병은 상속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요리 와보세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은행입니다. 그럼 종은행하고 신한은행 합병해서 그러면 회사 설립 합병만 딱 해버리면 종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은 신한은행으로 등기해야 소유권 넘어간다. 안 해도 넘어간다. 안 해는 뭔데? 그 회사 설립만 합병만 딱 해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신한은행은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둘이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신한은행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상속하고 회사 합병은 성질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갈 필요는 뭐다? 없다. 혼자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수용이죠.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죠. 자, 민법제 187조 상속 공용징수. 수용이 무슨 징수다? 공용징수.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 다음에 수용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수용은 계약이 아니에요.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 할 때 수용의 개시만 딱 되면 오케이? 네.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국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자 딱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 요 세 개를 자, 요리로 와보세요. 나중에 가면 변경 경정 등기를 배워요. 변경 경정 등기는 세 개만 공부하면 되거든. 그럼 처음 해볼게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경정이에요. 그럼 뭐 뜻만 알면 되는 뜻만. 그러면 답이 풀리집니다. 부동산 표시죠.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등기 명의인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등기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요거는 등기 명의인. 됐죠? 여기 무슨 자가 들어갔다? 표시. 그럼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됐죠? 자, 그러면 자연인은 등기 명의인. 오케이? 네. 그럼 자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등기 명의인의 시작 표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은 법인. 맞죠? 네. 그럼 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거는 등기 명의인의 시작 표시. 그럼 요 뜻만 알면 돼. 자, 요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명의인의 표시.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뭐냐? 그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명할 수 있지.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옛날에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하리수의 주민등록번호가 1에서 2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달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럼 답만 합시다. 개명하죠. 법원에 가서 판결서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 법원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 계약 아닙니다. 그럼 계약 아니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제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그럼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앞으로 저하고 수업할 때 이래합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거든. 이 5개를 딱 말할 때 지금 공시법 시간이다, 민법 시간이다? 공시법 시간입니다. 이걸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그런 소리는 아무 필요가 없고 딱 한마디로 빌려 쓰는 겁니다. 토지를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 살죠?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임대차 살죠?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예요. 저당권, 돈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빌리는 거예요. 그럼 빌릴 때는 두 가지가 딱 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그럼 사용료가 전세의 사용료가 시작 전세금이지. 그럼 지상권, 지역권의 사용료가 뭐고? 지료지, 지료. 맞죠? 임차권의 사용료가 뭡니까? 저당권의 사용료가 뭡니까? 이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자가 있죠? 그럼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이런 거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빌렸을 때는 빌려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답만 딱 할까요? 전세금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 뭐다? 있지.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전세금은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전세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서 다시 써야지.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건 전부 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계약이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집주인 있죠? 이 사람을 시작.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세입자 있죠? 이 사람이 시작. 전세권자. 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예요. 그럼 세입자는 전세금을 줬지. 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 해. 그럼 이쪽이 무슨 자다? 그래. 그럼 전세금이 얼마다? 1억. 됐죠? 그럼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이거 이해했다, 못 했다? 이 지난주에 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럼 다시 할게요.
요리 해보세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거든.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세를 줬다면 이쪽은 자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을 줬다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을 줬다면 시작. 저당권 설정자, 저당. 항상 이쪽은 소유자예요. 맞죠? 소유자가 전세 주는 거지. 소유자가 이 땅을 을에게 빌려주는 거지. 소유자가 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거지. 요 그림 됐어요?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1억. 이게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러면 의무자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 갑이다 어리다? 갑. 그냥 외우는 자 그래 이리 와봅시다. 자 공부합니다. 갑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보세요. 집주인은 전세금 1억을 받고 있지. 그런데 2억으로 올렸어요. 그럼 집주인이 받은 돈은 얼마?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집주인은 올려받으면서 오케이?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요? 해줘야. 그럼 세입자는 전세금 1억을 주고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올려줬지. 그럼 세입자가 준 돈은 얼마?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세입자는 올려주면서 집주인한테 전세권 변경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 해. 세입자가 무슨 자다? 관리자. 됐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요게 정액이다, 감액이다? 정액. 그러면 5천으로 다운할 수 뭐다? 있지. 그럼 IMF가 터져서 전세금을 깎아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액하고 감액은 반대다 반대이다? 반대. 그럼 이쪽이 무슨다? 의무자. 이쪽이 뭐다? 관리. 자 보세요. 세입자는 1억을 주고 살지. 맞죠? 네. 근데 IMF가 터져서 집주인이 5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정리합니다. 받은 돈은 얼마? 5천.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러니까 집주인은 5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1억에서 5천으로 변경 등기 해달라고 집주인이 해야 된다, 아닌가? 해. 그럼 세입자는 5천만 원을 돌려받았지. 맞죠? 그럼 받았으니까 1억에서 5천으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 아니죠? 해. 요 그림 이해됩니까?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만 딱 해봅시다. 시작. 의무자, 권리자. 그럼 우리가 이 속에서 나올 때 의무자가 먼저 나와요? 권리자가 먼저 나와요? 항상 우리 의무자, 권리자 이래하는데. 아, 좋다. 모르면 그래. 요 그림을 보세요. 자, 보세요. 답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전세 기간을 연장하든 많아질 때와 적어질 때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답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많아지면 이쪽이 의무자입니다. 적어지면 이쪽이 의무자입니다. 됐죠? 네. 요 그림을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요게 달라지는 거 있죠? 전세금이 달라졌다, 지료가 달라졌다, 이자가 달라졌다. 이걸 권리의 무슨 등기? 변경. 오케이? 그럼 저 정리합니다. 다시 써놓고 해볼게요. 자, 요 세 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변경입니다. 자, 답 해볼게요. 지목이 달라졌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개명을 했다. 시작.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이자가 달라졌다. 시작. 권리의 변경. 이게 자유자재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계약이 아닙니다. 오케이? 네. 계약이 아니니까, 이 두 개는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래 되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배워야 돼. 신탁 등기는 별도로 배워야 되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 뒤에 가면 배우는 파트가 있어. 거기 가서 배우도록 하고. 이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판결서. 판결서를 들고 가면 항상 단독 신청할 수 있어. 자, 이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제 손을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갖고 시험에 낼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다음 보기에서 정답입니다.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가 이 7개 중에 3-4개 쓰고 다른 게 가져오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는 판결서를 갖고 시험 문제를 해요. 그래서 이 판결서는 별도로 배워야 되는 거. 요거는 그냥 단독 신청한다 안 한다만 묻는 거지.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는 묻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게 묻는 거는 요거를 갖고 묻는다. 판결서. 됐죠? 그러면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꾸 해가지고 가면 이제 좁혀가면 됩니다. 좁혀가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갑,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정리를 합니다. 항상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항상 소유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갑은 매도인이지. 맞죠? 네. 을은 매수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가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러면 갑은 등기 무슨 자? 의무자입니다. 을은 등기 무슨 자? 권리자. 자, 보세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갑은 매도인이거든.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됐죠? 그럼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을 줬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구다? 그러면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하는 거야. 매매하면 등기가 넘어가지.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가 됐다? 그러면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졌지. 요걸 권리가 소멸했다. 이쪽을 무슨 자라고 그런다? 의무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권리가 뭐 했다? 발생하는 쪽을 무슨 자라고 그런다? 권리자. 학문적으로 말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을 의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쪽,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렇게 하는. 이건 학문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매매 대금 받았기 때문에 등기 줘야지. 맞다, 안 맞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딱 가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자, 보세요.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돼. 그런데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이 갑한테 가요, 안 가요? 빨리 등기 달라고 해야 하네요? 해.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러면 목소리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 멱살 잡아요, 안 잡아요? 멱살 잡아요. 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폭행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쭉 패고 싶지만 패면 안 돼요. 그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혼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법의 힘을. 그럼 을은, 자 보세요. 법원에다가 갑이 매매대금 받고 등기 안 넘겨준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계약서 가지고 있다. 그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와야 하나요? 나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을 주고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건다. 그러면 을이 이긴다, 안 이긴다? 요게 읽어보세요. 자,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을이 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면 이제 갑하고 같이 갈 필요는 있다. 없어요. 을이 혼자 가는 거예요. 요게 단독 신청이다. 이해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서는 보세요. 매매 대금 받고 안 넘겨줘서 문제냐?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 그러면서 등기를 안 받아갈 수도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100만 명 중에 한 놈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100만 명 중에 한 놈 때문에.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름철 휴가철에 피서지에 가면 수영 금지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꼭 한 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한 놈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 그럼 당연히 등기를 가지고 가야지. 그죠? 안 가지고 갈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꾸며볼 수는 있어요. 병은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이쪽이 채권자, 이쪽이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습니다. 안 갚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 자, 채무자가 똑똑하다, 채권자가 똑똑하다.
자, 저하고 공부할 때는 채무자가 똑똑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집을 삽니다. 근데 1억이 부족해. 친구한테 돈 1억 빌려봤어. 그럼 전 채무자죠. 아내한테 칭찬받는다, 뜯긴다. 아니, 우리 남편이 금방 가더만 친구한테 1억을 빌려왔다. 와, 우리 남편 술만 먹고 다닌 줄 알았더만 친구 관계도 잘했구나. 칭찬을 받지.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1억 빌려줬다. 그럼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권자. 받을 때까지 아내한테 칭찬받는다, 뜯긴다, 뜯긴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막말로 합시다. 채권자는 돈 빌려줬죠. 받을 때까지 발 뻗고 잔다, 오그리고 잔다, 오그리고 잡니다. 그러니까 항상 채무자가 똑똑합니다. 제가 하고 공부할 때는. 그럼 어른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요. 이사 살아. 근데 등기는 안 가지고 가는 거라. 왜? 어리 등기를 가지고 가면 병이 요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 그러니까 어른 이사 들어가서 살면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라. 이때 갑을 한번 봐요. 갑은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어리 등기를 안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 누구다? 가. 그럼 세금은 누구 이름 온다? 가. 그러니까 이제는 갑이 빨리 받아 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밥이 안 받아가? 그러면 이제는 어리 소송을 거는 갑이 소송을 죠. 역시 갑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갑이 소송을 하면 갑이 이긴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한 등기 업무사. 맞아요. 자, 그럼 제 말의 답은 두 가지로 딱 하면 됩니다. 안 넘겨줘서 이쪽에 소송을 걸었어요. 시작. 성소한 등기 관리자. 안 받아가서 이쪽에 소송을 걸었어요. 시작. 성소한 등기 업무자.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뜻이 딱 이해됐죠? 지금부터 이제 암기를 해야 되거든. 아주 쉬워. 그럼 책으로 갑시다. 205페이지를 갑니다. 205페이지에 가면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판결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판결은 등기 협력을 명하는 확정된 밑줄을 긋습니다. 이행 판결.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거는 민법을 조금 가져와야 돼요. 자, 보세요. 판결의 종류는 3개입니다. 하나가 형성 판결입니다. 하나가 이행 판결입니다. 하나가 확인 판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결은 있죠. 여기서 판결은 이행입니다. 그럼 이행이라는 말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너 언제까지 등기 받아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이행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것만 딱 알면 됩니다. 출제인이 물을 때 이행 판결이 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이거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된다 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보세요.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어리 소송을 걸었거든. 그럼 어리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럼 어리에게는 판결서가 내려졌다 안 내렸다? 내려. 자, 결론입니다. 어리 판결서를 받았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해야 안 변해? 소유자는 안 변하지. 등기해야 소유자를 변한다며.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변하지. 맞다. 그러면 답입니다. 어리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리 갖고 있는 판결서는 소유권을 지정하는 판결서가 아니고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변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단독 신청할 때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오더와이더 이때는 등기를 하여야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더 그 두 개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제가 밑에 내려오세요. 3번의 기억에 제목만 쭉 하셔도 확정 판결 되죠. 따라서 옆에 갑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거기까지 줄 것이요. 가집행 선고.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되죠. 그럼 한 칸 밑에 우측에 줄 것입니다. 각하하여야 한다. 되죠. 그럼 이거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요리 와보세요. 제 말의 답은 이겁니다. 자, 요것만 갖고 가면 돼.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자, 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보세요. 요 글자만 읽어보세요. 시작. 확정된 판결서를 가지고 가야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거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해. 그럼 여기서 무슨 자가 붙어 있어요? 가집행이니까 아직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그러면 결론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가지고는 답입니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는 거죠. 시작.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한만 더 하면은 시험에는 가집행선고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작 없다. 그러면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자 밑으로 긋습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한 칸 밑에 좌측에 조정조서 되죠. 그래가 화해조서 있죠. 조서자만 일단 동그라미 하나만 집으세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들어갑니다. 셋째 줄에 갑니다. 공정인 작성에 밑줄 긋습니다. 공정정서 됐죠? 위에다가 X. 자, 요리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자, 화해조서입니다. 조정조서입니다. 인락조서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공정정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여기서 요 글자를 읽어보세요. 시작. 정서. 요거는 시작. 조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네. 그러면 시험에 요리로 와보세요. 서류에는 이름을 붙일 때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서면이라고 해요. 개인이. 어때? 네.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조서라고 해요. 피의자 신문 조서. 이해합니까? 자,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정답입니다. 이 세 개는 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세 개는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거 가지고도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공정받았다는 말 들어봤죠? 답입니다.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이단이다. 아니, 그럼 이거 가지고는 등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결론은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를 가지고도 등기할 수 뭐다? 있다. 그 있다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공정정서를 가지고는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시험에는 공정정서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공정정서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OX만 묻는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지문만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되는데 맞죠? 그럼 왜 안 되는 이유는 공정사무소는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요리 오세요. 공시법 시간에 수업을 할 때 답을 제가 내놓고 할게요. 판결서를 가지고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론입니다. 요 세 개도 판결과 똑같은 거예요. 왜? 판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래 봅시다. 화해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민사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면은 판사가 바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을 불러다가 화해를 시켜야 안 시켜요? 시켜. 그럼 화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화해했어. 그러면 화해를 했으니까 문서로서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남겨. 그 문서가 화해조서예요. 그거는 판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라. 그거 가지고도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자, 조정조서죠. 과거에 텔레비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다 없다? 있지. 그때 맨 마지막에 신구 선생님이 4주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런 문구가 나와야 하나요? 그럼 여기에 요 신고 선생님 있죠? 요분은 판사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사자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조정위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양육비는 어떻게 한다? 아기는 누가 키운다? 이런 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역시 판사가 작성합니다. 판사. 오케이? 그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는 요 인락이도 인정하고 성락했다 이 말입니다.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했냐?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인락조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요 세 개도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가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줄에 가봅니다. 등기 절차 이행하면 확정판을 받다라면 자 밑으로 씁니다. 확정 시기가 관계없이 옆에다가 쓰세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둘째 줄에 10년이 경과하여도 줄 것을 한 칸 밑에 있다. 10년이 경과하여도 한 칸 밑에 뭐다? 있다. 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답을 딱 가져갈 때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요게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말은 오늘 판결서 받았죠?
그 판결서를 가지고 10년 있다가 등기해도 된다 이 말. 그 받아준다 이 말. 그래서 판결서를 갖고는 기간에는 제한이 뭐다? 없다.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제한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강제가 있냐 없냐라는 말이고 의무가 있냐 없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대 의무가 있거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죠. 자 보세요. 남자들이 20살이 되면 제발로 걸어서 군대에 들어온다 이러면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세금을 자진 납부한다면 납세 의무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 하기 때문에 의무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면 의무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어리 매매 대금 줬어요. 오케이? 대근 요놈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안 넘겨줍니다. 답답하다 답답하지 않다? 답답. 그럼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겼죠? 바로 등기소로 간다. 1년 있다가 간다. 등기 안 넘겨줘서 소송 걸었잖아요. 바로 등기소로 간다. 1년 있다가 간다. 바로 갑니다. 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골에 가면은 자 여름철에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와야 하나요? 와. 맞죠? 네. 그럼 엄마한테 20원 달라고 해야 하나요? 해. 한국 어머니 바로 준다? 울어야 준다? 울어요. 한국 어머니는 울어야 주지. 그럼 울어요? 그럼 20원 줘요? 안 줘요? 줘. 그러면 그 20원을 들고 바로 뛰어가요?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요? 바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중요한 지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자, 여기 와보세요. 성소가 있고 원고가 있어요. 폐소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아니 이런 거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할 때 자 성소고 원고예요. 원고. 폐소고 피고예요. 피고. 여러분들 민법 제187조에 형성 판결이 나오죠. 그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입니다. 187조 형성 판결. 자 민법에 여러분들 이거를 배우거든. 민법 제187조에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 판결이 나오지. 이 판결이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법을 배울 테거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형성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될 때의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읽어보세요. 이게 갑하고 을하고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소유. 그런데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소송을 건 쪽을 원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송을 당한 쪽을 뭐다? 피고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은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각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 이런 판결이 무슨 판결? 형성. 그러면 요것만 지금 갑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요것만 지금 을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요것만 지금 등기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이래합니다. 소송에서는 이긴 자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진 자는 등기를 못해요. 소송에서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냥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긴 자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는 못해요. 답을 해볼게요. 판사는 소송에서 이긴 자는 사람으로 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에게는 등기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줘. 두 번째, 법은 울어야 젖줍니다.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소득이 좀 줄어서 의료보험이 좀 깎여야 돼요.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바로 깎아줍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깎아달라면 바로 깎아줘요. 근데 안 가면은 안 해줍니다. 맞다, 안 맞다? 관공서에 가서는 울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제 말의 답은 요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이다. 시작. 원고. 당한 쪽이 누구다? 피고. 항상 우는 자에게만 젖을 줍니다. 그래서 우는 쪽은 등기할 수 있어요. 반대편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공부할 때는 성수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원고는 등기할 수 있다. 패소한 자, 피고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요래 외우고 예외가 있냐면 그게 하나가 있다.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도 할 수 있고 피고도 할 수 뭐다? 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저 요리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접니다. 판사가 보세요. 자, 여기서 요렇게가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렸죠. 그러면 각자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이미 소유자니까 요것만 지금 등기가 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래서 피고도 등기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요거를 딱 외웁니다. 자, 칠판을 다시 봅니다.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피고는 등기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와 피고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까지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207페이지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자, 요리로 오세요. 지금 우리가 요거를 공부했거든. 요것들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강론에 가면은 요런 거를 하나하나 배우는 파트가 있어. 거기서 배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거는 단독 신청하는 등기다. 요래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211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나오죠. 자, 위에다가 243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43페이지. 요거는 낱말뜻만 알면 돼요. 낱말뜻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243페이지를 배울 때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서 그 타임에서 설명하라는 부분입니다. 고래 놔두시면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자, 그럼 이제 책에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자, 220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220페이지를 갑니다. 제 손을 봅니다. 제가 진도를 가다 보면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넘기는 부분은 첫 번째 왜 넘기느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넘겼고, 오케이? 네, 그럼 나중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 그거는 문제 풀이할 때 한 번만 하면 돼요.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하는 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출제를 하고 안 하고로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죠. 결론입니다. 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있으면 출제를 해요. 명문에 규정이 없으면 출제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럼 책으로 갑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리로 오세요. 여기서는 이제 뭐를 배우느냐를 할 때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바로바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예요. 됐죠? 그럼 요게 요 신청 정보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서입니다. 서. 그럼 신청 뭐다? 서. 서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근데 오늘날에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라는 글자가 정보라고 글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요리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정보. 이거는 서류입니다. 서류. 자, 읽어보세요. 시작. 첨부 서류.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세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요 신청서에 플러스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플러스 되는. 그게 읽어보세요. 시작. 첨부 서류. 그래서 이름이 시작. 첨부 정보. 첨부 정보가 우리말로 말하면 첨부 서류다. 이래 됩니다. 됐죠? 그러면 신청서가 여기에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잡으세요. 1건 1신청서 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신청할 수 있냐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거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풀어보세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하나 신청서 제출한다. 시험에 낸다, 안 낸다? 그건 안 내는 거지. 당연히 등기가 한 개면 신청서도 몇 개? 하나. 그럼 상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안 되면.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일괄 신청. 그럼 일괄 신청은 예외다, 예외다, 예외. 그럼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 등기마다 신청서 하나인데 뭘 시험에 내? 안 내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필요자, 이미. 이걸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요거보다도 이게 월등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는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그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하면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라. 이게 대항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그래서 가장 쉬운 예는 이겁니다. 은행에 가서 카드 하나를 만들거든, 카드. 그럼 제가 카드 만들러 왔다 이러면 은행 여직원이 나한테 서류를 하나 주지. 그게 일종의 신청서입니다. 그럼 신청서를 받았지. 받아보니까 그 신청서에 빈칸이 너무 많지. 그러면 머뭇거리잖아요. 아, 이거 뭘 어디다가 적어야 이 머뭇거리잖아요. 그럼 은행 여직원이 딱 캐치를 해가 미리 적어야 될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가 주면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기가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 수월. 그럼 그 형광펜으로 표시한 거는 기재라 이 말이지. 맞죠? 네. 그게 필요적 기재. 그럼 표시 안 된 부분은 임의적 기재.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등기마다 필요적 기재, 임의를 다 찾아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도 시험 문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와보세요. 이건 무슨 정보다? 첨부정. 첨부 정보는 있잖아요. 종류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걸 제가 여기서 해가지고 지울 거거든요.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걸 볼게요.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낙서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판결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왔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장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 예시를 드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을 붙입니다. 인감이 있어요.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첨부 서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갈 때, 자, 봅시다. 하나하나 다 배울 거거든.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정보.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선서 계약서. 그래서 등기 원인 정보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해봅시다.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네요. 그러면 상속 등기를 하죠. 그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있다. 그럼 그 협의서가 등기 원인 정보예요. 수용을 하면은 협의서가, 증가합니다. 토지 수용을 합니다. 협의 수용이 있다. 재결 수용이 있다. 그럼 협의서가 등기원인 정보예요. 재결서가 등기원인 정보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판결서를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요. 그게 판결서가 등기원인 정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조금 이따 배울 거거든.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한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낙서 일이 나오죠. 보세요. 요 허가서가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동의서가 있죠.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서, 성낙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주무관청 허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주무관청 허가서입니다. 만약에 연세대학교는 사립대학이거든.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결론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뭐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 있으면 이래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 됩니다. 왜? 상식적으로 딱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 증명서, 부동산 투기다, 투기 아니다? 부동산 투기다, 투기 아니다? 투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지. 농지취득자 증명서를 첨부하지. 그러면 부동산 투기와 관계 있으면 제출해야지. 투기와 관계 없으면 제출 안 하지.
그럼 상속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수용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취득 시효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답은 계약서입니다. 오케이? 네. 계약서만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 아니면 제출할 필요가 없어. 그럼 조금 전에 보세요.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취득 시효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오케이? 그런 거는 계약이 아닌 겁니다. 제출 안 하는 거.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해오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요거는 이제 공부할 때 이해관계니라 이는 이제 공식입니다. 이해관계니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성낙서가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이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해관계는 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에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 안 써주니까 소송 걸어서 뭐가 돌아? 판결서.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이해관계니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성낙서 또는 시작. 판결서.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한다면 판결서는 법원에서 내리죠.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성낙서는 불이익 보는 쪽에 써주거든. 근데 불이익 보는 쪽에 성낙서를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주는데 들어왔다. 안 써주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 그러면 성낙서 써준 사람 뭐가 첨부시키라? 인감을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게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되는 말에 딱 들어가면 성낙서가 같이 가야 되고 그 성낙서를 써준 사람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돼. 이게 공식이라 공식.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판결서는 믿을 수 있으니까 성낙서는 인감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자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세금하고 관계 있으면 제출을 다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매도인은 무슨 세? 양도세. 매수인은 무슨 세? 취득세. 그럼 매도인, 매수인,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제출해야 된다, 해야. 조금 더 배울 거예요. 대표자죠. 자, 여러분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대표자.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부 해야 된다, 해야. 그다음에 대리권이죠. 말 그대로 그냥 위임장.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위임장 전부 해야 돼요. 해. 그다음에 대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4개거든.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배울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큰 틀을 잡고 해가 이렇게 해가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큰 틀을 먼저 잡아야 돼요. 됐죠? 자, 요 칠판 지우지 말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할게요. 하나하나 좀 쉬겠습니다.